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무패토토 10회차 최종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할 예정이고요. 복귀하기 전에 이번 10회차에서 은난초님이 2등에 당첨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은난초님 같은 경우에 제가 댓글로 올려도 되는지에 대해서 댓글을 달았는데 아직 답변이 없으셔서 이 영상을 만약에 뭐 불편하다고 하시면 영상을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2등이 되셨는데 당분간 승무패 쉰다고 하시고요. 이 쉰다고 하셨던 그 말은 이제 10회차 진행 초안픽 때부터 이번 회차를 마지막으로 좀 쉰다고 잠시 쉰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너무나도 좀 축하드리고요. 당첨 금액이 1억이 넘는 걸로 새 전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당첨되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또 승무패 토토를 또 하시게 되면은 그때 또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식 3게임을 갔는데 2등 하나, 뭐 3등 2개 이렇게 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일요일 새벽 경기까지 올킬이셨다고 근데 마지막에 좀 하나 틀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도 2등이 됐었던 적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좀 이번에 독식을 한 1등이 결국엔 자동으로 1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번 회차 하면서 좀 분석했던 게 좀 많이 예측이 좀 엇나간 부분들이 좀 많아서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허탈한 그런 부분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제 그 분석이나 아니면 정보 같은 게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계실 때까지는 방송을 꾸준히 계속 할 예정이고요. 뭐 이런 회차도 있다시피 또 어떤 회차에서는 또 뭐 제 분석이 맞을 때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꾸준히 한다면 그런 부분이 더 분석이 잘 맞아 들어가지 않을까 해서 더 열심히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독식픽이에요. 그래서 4,000원으로 베팅을 한 금액이고요. 이 픽 같은 경우에는 멤버십 분들한테만 공유를 하는데 멤버십 분들한테도 이 픽을 추천드리는 픽은 아니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픽인데 그 이유를 보시다시피 이 경기는 뭐 분석도 분석이지만 분석보다는 약간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되면 독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베팅을 했던 거였는데 이렇게 독식픽이 가장 적중률이 좋다는 것은 결국에는 제가 분석했던 거와는 조금 다르게 이변이 좀 많이 나왔던 그런 회차였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경기부터 살펴보면 에이바르와 마요르카 경기였어요. 저는 이 경기는 그 최종 픽과 멤버십 픽 둘 다 에이바르 단통 승으로 갔었고요. 저는 마요르카가 이길 가능성은 조금 적다라고 봐서 만약에 이변이 나온다면 무승부라고 봐서 이렇게 도시픽에서는 무승부로 갔었고요. 저는 에이바르가 홈에서 마요르카가 원정에서 단 1승도 없는데 설마 뭐 아무리 강등부프라도 이길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뭐 라리가 낮 경기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무승부보다는 좀 승패로 나눠지는 그 경향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경기력 부분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약간은 무승부에 가까운 경기지만 승패로 라리가 낮 경기이기 때문에 승패로 나눠지지 않을까 그러면 패보다는 승일 것 같다라고 봤었는데 뭐 에이바르의 뭐 에스칼란테나 뭐 엑스포시토 뭐 이런 선수들이 교체로 들어왔었던 부분은 조금 아쉬웠긴 했지만 결국에는 마요르카가 그 3백으로 나와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3백으로 나오면서 또 뭐 이 마요르카의 제가 항상 그 단점으로 수비 부분에서 아쉬운 점으로 항상 크로스 또는 세트피스에서의 그러한 그 선수를 놓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센터백을 3명을 두다 보니까 3명을 이번 경기에 3백으로 나오면서 3명을 두면서 조금 그런 부분에서 이번 경기에서는 그런 장면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크로스를 좀 쉽게 허용을 마찬가지로 했지만 그 부분에서 잘 걷어내고 그랬던 모습이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이 경기는 제가 최종 픽에서는 무승부를 드렸었고, 멤버십 픽에서는 지웠습니다. 이 경기는 조금 크리스탈이 이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서 좀 지우긴 했었는데, 크리스탈에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최종 픽에서 무승부를 드렸던 이유가 크리스탈이 3연승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크리스탈 팰리스는 역시 한 골을 넣고 나서 그 지키는 걸 굉장히 좀 잘하는 것 같아요. 물론 와포드에 데올로페어 선수가 없는 부분도 조금 크긴 했지만, 결국에는 크리스탈 팰리스가 전반전에 골을 넣고 그 지키는 그런 모습이 좋았었고, 어, 추가골로 넣을 수 있었던 그런 장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크리스탈 팰리스가 잘했던 경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독시픽에서는 이 세 경기 중에서는 무승부를 배제한다면 승패로 나뉜다면 승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가져가긴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제 그 예측이 완전히 좀 틀렸던 멤버십 픽은 지워서 맞추긴 했었어요. 3번 경기는 최종 픽과 멤버십 픽 둘 다 셰필드의 단통 승으로 갔었고요. 이 경기는 차라리 부러진다면 3번과 4번 중에 한 경기는 부러질 것 같았어요. 왜냐면 이 전전 회차였던 거 8회차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는 셰필드가 부러지고 사우스햄튼이 정배로 들어왔었는데, 이번 경기는 사우스햄튼이 배당이 셰필드보다 낮았는데 투표율은 셰필드는 70%가 넘었고 사우스햄튼이 40 몇 퍼였나 50 몇 퍼 이렇게 좀 차이가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봐도 이거는 뉴캐슬의 경기력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셸비의 복귀도 있고 막시맥, 라자로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최종 픽에서는 승패로 가서 적중을 했었고요. 그리고 멤버십 픽에서는 승으로 가서 미적중을 했습니다. 무승부를 가서 미적중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사우스햄튼이 퇴장을 당하면서 이 경기가 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뉴캐슬의 결정력은 너무나도 좀 아쉬웠고, 결론적으로는 사우스햄튼이 퇴장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충분히 이길 수 있었던 그런 경기였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울버햄튼 브라이튼 경기는, 이 경기는 제가 최종픽에서도 승무로 갔었어요. 조금 부러질 확률이 좀 높은 경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경기력은 브라이턴의 원정에서의 브라이튼보다는 당연히 홈에서의 울버햄튼이었긴 하지만, 울버햄튼이 뭔가 이렇게 경기력이 좋고 분위기가 좋을 때 한 번씩 무승부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저는 최종픽에서 경기력은 울버햄튼이지만 조금은 불안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무승부를 바쳤었는데, 결국에는 이것도 맞았고 최종 픽도 맞았는데 멤버십 픽에서는 단통 승으로 가서 틀렸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인데요. 에이티 마드리드 세비야 경기. 라리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직 경기를 다 살펴보지 못했어요. EPL만 지금 먼저 우선적으로 본 상태고요. 페널티킥이 2개 정도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에이티 마드리드 하나, 세비야 하나 이렇게 나왔었던 경기로 기억을 하는데, 저는 이 경기 틀리긴 했지만 최종 픽에서는 승부로 가서 적중을 했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에이티 마드리드가 배당에 비해서 투표율이 너무 적기도 하고 세비야가 원정에서의 전적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비벼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에이티 마드리드의 최근 경기력은 너무나도 좋지 않기 때문에 좀 그렇게 갔었는데, 결론적으로 펠릭스 선수도 득점을 하기도 했었고, 어, 이거는 좀 승패로 나누지 않을까 같은 조금 느낌도 들긴 했지만 승부로 갔었긴 해서 적중을 했었습니다. 일곱 번째 경기 벌리 대 토트넘. 이 경기는 제가 단통승으로 벌리로 갔어요. 단통승으로 그 최종 픽에서 벌리로 갔었고, 멤버십 픽에서는 무승부로 가서 맞췄는데, 이 경기는 조금 벌리가 홈에서 단 1무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무승부보다는 승패로 나눠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일단은 저는 투픽으로 가면 최종 픽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승무로 좀 가고 싶었어요. 토트넘이 이길 가능성은 조금 없다라고 봤었고, 벌리가 수입을 당할 것 같진 않았었던 그런 토트넘에게 5대0으로 대패를 했었기 때문에 벌리 사이드로 좀 보고 있었고요. 그래서 멤버십 픽에서는 이 경기 무승부로 가서 적중을 했었습니다. 여덟 번째 경기는 최종 픽과 멤버십 픽 다 헤트패로 가서 틀렸어요. 이 경기는
네, 이 경기는 헤타페가 12경기째 무승부가 없어서 승패로 좀 나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근데 뭐 이렇게 좀 무승부가 안 보이는 경기에서 오히려 뜬금 무승부가 뜨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아쉽죠. 헤타페 입장에서는 저는 동기부여 측면에서도 두 팀 다 동기부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헤타페는 챔스, 셀타비고는 그 강등권에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두 팀 다 동기부여가 있어서 헤타페의 스쿼드를 봤을 때 아스파스가 없는 셀타비고보다는 헤타페가 훨씬 우세하다라고 봤었는데 결론적으로 무승부가 떴습니다. 아홉 번째 경기는 이거는 최종 픽과 멤버십 픽 다 두 개 다 틀렸어요. 이 경기는 제가 최종 픽에서 무패로 갔었죠. 무패로 이렇게 꺾었었던 이유는 에스파뇰이 결론적으로 지금 강등권에 지금 강등 1순위의 팀인데 저는 에스파뇰이 강등될 것 같은 느낌은 조금 없었기 때문에 에스파뇰이 충분히 못하더라도 무승부 또는 토마스도 있기 때문에 승리할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고 봤는데 오사수나가 이겼습니다. 뭐 홈콜 뭐 이런 게 있었다고 하긴 하는데 경기를 아직 제대로 살펴보진 않아서 경기를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열 번째 경기는 바이아돌리드 빌바오. 이 경기는 저는 완전히 바이아돌리드 사이드로 보고 있었는데 틀렸어요. 빌바오의 그 동기부여적 측면에서는 바이아돌리드는 잔류라는 목표가 있고 빌바오는 결론적으로 주중에 커경기를 치르고 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빌바오가 리그보다는 조금 더 컵에 그런 동기부여가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컵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 유로파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빌바오가 컵 경기에서도 결국에는 결승까지 올라갔었고 조금은 동기부여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빌바오가 원정에서 워낙에 좋지 않기 때문에 잘해야 무승부 정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예측을 완전히 빗나갔고 제가 예측을 잘못했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11번째 경기는 이거는 다 맞았어요. 이 경기는 멤버십 픽에서만 무승부로 갔었던 것 같고 그 최종 픽에서는 승무로 갔었고요. 여기에는 첼시가 이렇게 부상자가 많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무승부에 가까운 경기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에버튼이 좀 못했었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이 경기는 두 팀이 두 팀 다 이번 11회차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경기를 따로 안 봤는데 한번 경기를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10번째 경기 같은 경우에 바이올리드 빌바오 경기는 투표율 1위가 무승부였죠. 역시 무승부가 1위일 때 조금은 승패로 좀 나눠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12번째 경기, 이 경기도 헤타페와 비슷한 느낌의 경기였는데 레반테가 18경기였었나? 그 정도가 무승부가 없었고 그라나다가 직전 경기 무승부하긴 했었지만 그 전까지 11경기째 무승부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조금 무승부가 좀 안 보이는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뭐 그래서 최종 픽과 동일하게 독식 픽도 단통 승으로 갔었고요. 멤버십 픽에서는 이 경기를 지웠어요. 이 경기를 지웠고 약간은 무승부가 뜰 가능성도 조금 있다라고 보여서 무승부를 갔었는데 결론적으로 멤버십 픽만 지워서 맞았고 나머지는 다 틀린 경기입니다. 13번째 이 경기는 저는 그래도 맨시티가 수입을 맨유가 5년 만에 올드 트래포트에서 그 맨시티를 잡았다고 해요. 퍼거슨 감독이 있을 때 해설은 그렇게 들렸었는데 어쨌든 5년 만에 승리를 했었다 이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유 같은 경우에는 잘해야 좀 무승부 정도가 페르난데즈나 뭐 워낙에 경기력이 좋지만 맨시티 상대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뭐 레시포드도 없기 때문에 그런 역습에서의 스피드가 조금은 그 전보다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맨시티가 데브라이너가 없고 좀 수비가 라포르테 뭐 부상 등 수비가 좀 워낙에 좀 불안한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조금 무승부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최종 픽에서는 맨시티를 갔었죠. 전 맨시티가 이길 것 같았어요. 근데
이 경기는 예측을 완전히 제가 또 이 경기도 잘못했던 그런 경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기 14번 경기는 이 경기 독식픽에서 승패를 갔었고 초안픽에서는 단통승을 갔었고 최종픽에서는 무승부로 갔었던 경기였습니다. 멤버십 픽에서도 무승부로 갔었어요. 이 경기는 저는 레알 마드리드 승은 없다라고 봤어요. 레알 마드리드 승은 없다라고 봤었고 레알 마드리드가 경기력 부분에서는 당연히 베티스보다 우세한 건 맞는데 뭔가 베티스의 흐름이 너무 안 좋아서 이럴 때 이변이 나오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하게 와서 저는 무승부 쪽으로 좀 봤었고요. 초안픽에서는 승으로 갔었지만 경기력을 계속 경기를 살펴보니까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베티스가 레알을 잡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베티스가 이겼고요. 제가 초안픽에서 베티스의 승패로 갔었던 부분 중에 이유는 한 가지 이유는 레알 마드리드의 그러한 오버래핑으로 인한 그 측면 공간, 뒷공간 이런 부분에서 약점이 있기 때문에 베티스는 또 역습에서의 스피드가 좀 나쁘지 않죠. 뭐 페키르나 아니면 호아킨 뭐 이런 모론, 뭐 이글레시아스 뭐 이런 카날레스도 있고요. 어쨌든 뭐 이런 측면에서의 그런 플레이도 좋기 때문에 좀 레알이 역습 한 방에 조금 당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마지막에 역습에 의한 실점으로 베티스가 승리를 했고요. 레알 마드리드가 패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한 그러한 복귀 영상을 마쳤고요. 내일 EPL 초안픽을 올리려고 합니다. 약간은 조금 힘이 빠지기도 하지만 독식픽이 저는 2월 될 거라고 봤어서 좀 힘이 빠지긴 하지만 또 결국에는 토토는 또 계속 되고요. 또 음, 저의 분석이나 제 방송도 계속 될 거니까 또 힘내서 이번 주 어차피 이미 10회차는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11회차 다시 힘내서 화이팅해서 또 열심히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